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동안 숨겨졌던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약도 보충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밥상 위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저는 정혜원, 올해 87세, 평생을 내과 의사로 특히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60년 동안 진료실에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단 하나,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기운은 떨어지고 결국 침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봐왔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꼭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음식 소개가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고 체력을 되찾는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티가 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육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노화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량이 평균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멈추듯이 근육이 빠지면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단백질은 먹는 걸 며칠만 소홀히 해도 바로 근육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면역과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항체도, 면역세포도, 심지어 호르몬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세 번 힘을 줘야 한다면?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이다. 혈압약, 당뇨약보다 먼저 단백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즉, 단백질은 모든 약의 토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에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삼겹살도 거뜬히 드셨던 분이 지금은 고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체하시죠. 이게 바로 소화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얼마나 흡수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먹는 것보다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해결하려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는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하루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답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8세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순자님은 평생 채식이 건강에 좋다며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밥과 김치, 채소 위주 식사를 고집하셨지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순자님의 모습은 참 안쓰러웠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된다. 콩은 방귀가 나서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음식은 거의 손을 안 대셨습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 보러 시장에 나가면 두 바퀴도 못 돌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 지금은 집 앞 슈퍼만 갔다 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5% 이상 줄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시니어가 걷고 일어서는 힘의 핵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계단도 못 오릅니다. 저는 순자님께 비싼 보충제나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국을 끓일 때 건새우 한 줌 볶음, 반찬에 멸치 대신 건새우, 밥할 때 함께 넣어 잡곡처럼 드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볶은 검은 콩을 조금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흔한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석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났고 보행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순자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친구들이 나보고 걸음걸이가 젊어졌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밥을 먹고 나서 눕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걸어야겠다는 기운이 나는 것, 그게 진짜 단백질의 효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도 70대 중반이 되면서 위가 약해져 삼겹살이나 계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노화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가볍게 산책을 하다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추곤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단백질 부족 상태였다는 것을, 의사인 저조차 가족의 영양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식단을 완전히 점검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물, 김치 정도. 점심에는 간단한 나물과 밥. 저녁에도 생선이나 고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을 끓여 드렸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넣어 지은 밥, 저녁에는 건새우로 무친 나물을 올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리고 예전처럼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원장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리를,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챙긴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단백질 끝판왕 3가지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속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시던 음식,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라 불리는 식품, 바로 건새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새우 집에 있으신가요? 된장찌개에 한 줌 넣어 국물 맛내는 용도로만 쓰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건새우는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계란 1개 단백질은 6g, 두부 한 모 단백질은 15g 정도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건새우는 단백질 함량에서 압도적입니다.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주고 아연은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 식품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소화와 흡수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도 없고 기름지지 않아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잘게 부숴서 국이나 반찬에 넣으면 치아가 불편하신 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건새우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퓨린 성분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위해 소금을 많이 넣고 조리하시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은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태포입니다. 황태하면 흔히 해장국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황태는 단순히 해장 음식이 아니라 시니어에게 꼭 맞는 저지방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6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계란 10개 분량, 두부 4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황태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고를 수십 번 반복해서 말린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황태는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황태의 아침 효과입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바뀝니다. 다만 황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할 때 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려내서 나트륨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황태국을 끓일 때 설탕이나 조미료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옛날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특히 시니어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g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많은 양이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더디신 분도 삶거나 갈아서 드시면 더욱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동시에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검은 콩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콩류는 소화 시 가스가 생길 수 있어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가 적당하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을 설탕이나 조청으로 달게 조리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삶아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식품을 기억하시죠?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들은 약국에서 파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는 값싸고 소화 잘 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보물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 곁에서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거스르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좋은 단백질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인생을 다시 걷게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백질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황태는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검은 콩은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검은 콩을 너무 짜게 조리하면 단백질 효과보다 신장 부담이 커집니다. 좋은 음식도 간이 세면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30일 챌린지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밥상에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 섞은 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 그렇게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 개선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체력과 근력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준 만큼, 돌봐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숟가락의 건새우, 한 그릇의 황태국, 한 줌의 검은 콩이 여러분의 체력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